안녕하세요. 오바마랑 목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이제 연이어서 올해 7월이 되면 스트레스 DSR 3단계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아파트 거래가 반토막 상황인데 이게 더 큰 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강번지로 이 대출 시장 상당 부분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전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작년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되기 직전에 엄청난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거의 8월달 한 달만 해도 거의 9조 가까운 이 대출 금액이 폭발하면서 엄청난 가계부채에 대한 위기감을 고스란히 안겨줬었죠. 9월, 작년 9월까지는 2단계 0.75를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7월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확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 수요가 움찔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대출 이 기준선이 상당 부분 금리 부분에서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연 이렇게 되면 아파트 시장, 특히 거래가 지금 거의 절벽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어떤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인데, 거의 거래가 단절되기 직전까지 갈 가능성 높죠. 가뜩이나 또 시중은행도 다주택자 갭투자 대출 빗장 안 풀어. 그러니까 그동안 작년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계속적인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 현상이 지속적으로 전개가 되면서 올해 해가 싹 바뀌고 다시 대출 총량제가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주택자나 갭투자 대출 빗장이 조금 열리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고스란히 5대 은행도 올해 가계대출 기조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신한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2%대 중반으로 관리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가계부채 파이를 확실하게 컨트롤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엿보이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래 60% 이상 감소한 서울 자치구가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광진구, 성동구, 서초구, 마포구, 강동구, 용산구, 송파구, 동작구, 주로 서울 상급지라고 불릴 수 있는 곳들 대부분이 70% 가까운 그런 수치까지도 이를 정도로 거래가 쏙 들어가는 곳도 있고, 대부분 60%가 넘는다라는 얘기는 이게 전반적으로 이 상급지에서의 어떤 거래량 감소는 정말 파괴적으로 중급지, 하급지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추이를 봐도 7월 달에 정점을 9,216건으로 찍었다가 점점 내려오게 됐고요. 12월 달은 지금 1,963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12월 달 역시도 11월 비슷하게 3,000건 부근에 안착할 것 같은데, 역시 9월부터 시작된 이 3,000건 거래는 계속적인 2025년도 1월까지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쓰든 아파트 거래가는 상당 부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거래량이 아파트 가치를 결정하는 절대적 변수는 아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부동산 호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체 거래가 계속해서 축소된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가서 가격 역시도 상당 부분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가뜩이나 지금 환율 상황이 녹록치가 않죠. 1473원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거의 1200원대 달할 정도로 아주 환율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거 아닌가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어마무시하게 지금 계속해서 환율 추이가 계속적으로 상승세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고 1474원까지 찍었다가 살짝 내려오는 그런 추세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전문가들은 당분간 원화 가치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중요한 건 미국의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이 이제 기준금리 인하 속도에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시점이다. 빅컷, 또 베이비컷 해서 0.5, 0.25까지 계속적으로 금리를 내렸지만 이제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을 시점이란 얘기죠. 미국 경제가 너무 과열됐다는 얘기예요. 과열되면 뭐가 나온다? 인플레이션 현상이 물가를 자극하고 전체적으로 거품이 낀 경제가 지금 미국 재정적자 상황도 지금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 한꺼번에 확 뒤집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페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가 재정 확대 정책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 점도 조금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금리 부분은 상당 부분 긴축적으로 갈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이 지배적이죠. 그 전면에는 미국 국채 10년물이 지금 오늘 4.6% 넘어섰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이번 주나 다음 주 넘어서면서 5% 충분히 찍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지금 미국 국채가 아주 단단하게 가기 때문에 당연히 환율 부분은 강달러 현상 계속해서 블랙홀처럼 세계의 모든 자본들이 흡수가 되는 그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이 환율이 좀처럼 컨트롤되지 않는 그런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어떤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금융시장 역시 지금 힘들 수밖에 없겠고요. 오늘 살짝 오르는 느낌을 주고 있지만 이게 매일매일 서로 상반된 지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외국인이 거의 1,000억 가까이 빼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800억 가까이 빼고 있는 와중에 개인이 이걸 줍고 있죠. 반면에 이게 또 반대적인 지표가 나오면 또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사들이면 개인이 또 빼는 이런 시소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5년 코스피 시장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얘기. 오늘 삼성전자 55,000까지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 190,000원, 거의 4%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대표적인 이 반도체주가 어느 정도 지지대를 형성하고 상승 궤적으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모든 주가 종목들을 좀 끌고 가면 코스피도 어느 정도 안착할 수 있을 텐데 이게 하루 이틀 정도 가다가 다시 내림세로 가는 그런 어떤 전형적인 궤적들을 작년하고 비슷하게 보여줄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융시장도 지금 녹록지 않다. 이번 주에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5년 개막 앞두고 반도체주 중심으로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양자 컴퓨팅이 지금 상당 부분 2025년 모든 주식 종목을 좀 이끌고 갈 수 있는 주도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상용화 되느냐가 지금 관건이 되겠죠. 상당 부분 시장에 분명한 뚜렷한 기술력을 가진 상품을 내놓게 된다면 완전히 주식 시장의 어떤 한 획을 긋는 종목으로 세팅이 될 것은 확실한데 이게 좀 부족하다면 거품이 될 가능성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양자 컴퓨팅 부분의 수익률은 48% 정도. 와, 이거 어마무시하죠. 단기간 안에 치고 빠지는 쇼스로 가도 50% 가까이 지금 치고 빠지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양자 컴퓨팅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어떤 장기적 차익과 주식 시장에서 미래의 어떤 이 종목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그 종목들을 선점해서 단기적 수익을 좀 빼는 그런 어떤 이 양자 간의 명암이 엇갈리는 수익률의 차이가 자본시장에서는 이 자본의 대폭적인 어떤 이동을 이끌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인 종목이 리게티 컴퓨팅이죠. 지금 11달러 했던 게 얘가 19달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여기에 발을 넣었다 뺐다 했던 분들이 밤사이에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벌고 나가는 그런 어떤 수익률도 보여주고 있고요. 아이온큐 역시도 마찬가지죠. 양자 컴퓨팅 10% 정도 오르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역시도 여기는 아주 단단한 회사라서 실적이 여기는 딱 받쳐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금리 때문에 꽉 붙잡혀 있는 집값은 이 수익률을 내기는커녕 지금 마이너스로 가는 거 아니냐. 마피까지도 걱정해야 될 판이고 지금 어렵사리 집을 잡아도 대출이자 걱정을 해야 될 판이니 경매로 지금 쏟아지는 연끌집들이 지금 어마무시 지금 많다고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주요 자산의 투자 수익률만 봐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36%에 이르고 있고요. 금 42%, 미국 주식 26%. 대표적인 안전자산보다 지금 가장 비안전자산이라 불릴 수 있는 비트코인이 더 수익률을 많이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서울 아파트는 4.5%, 4% 선상에 지금 수익률에 그치고 있고요. 아마 서울 아파트도 많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지방 아파트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수익률의 극명한 차이가 부동산 시장에서 뭔가 안전장치를 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되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빨리빨리 정리해서 현금으로 바꿔서 금융시장으로 빠져나가자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둔촌주공 잔금대출 현황 보면 농협, 우리, 국민, 하나, 신한 1조 2천억 정도 지금 늘었습니다. 1조 아래로 뭐 대출 총량을 정해서 둔촌주공에 대해서 잔금대출 해주기로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 파일을 늘린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지금 뭐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고스란히 상단 부분에서 5.24, 5.38, 5.19, 5.32, 3.79, 3.88 등등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둔촌주공의 이 수익률 분양가보다는 확실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이게 일주일 단위 그리고 한 달 단위로 수익률이 직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게 지금 거래량이 쪼그라들고 있죠. 그리고 거래에 대해서 손절을 치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급속도로 떨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파트가 가장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선 가장 좀 불안한 그런 어떤 시장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강동구 집값만 봐도 뭐 한 달 거래 선상에서 봐도 7억, 3억 이상 떨어지는 것이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내, 올림픽파크 한양수자인, 힐스테이트 암사, 선사현대, 둔촌 한솔파크, 또 고덕 리엠파크 등등등. 역시 강동구 집값, 둔촌주공과 뭔가 좀 결착된 분위기에서 상당 부분 우회적인 프리미엄 효과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여지없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걸 고스란히 볼 수가 있죠. 이런 어떤 단적인 지표만 봐도 앞으로 서울 아파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볼 때 부동산 시장의 그 자산 가치는 훅 하고 내려올 가능성이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단적으로 아파트 거래량만 봐도 뭐 그래프상으로도 굉장히 뚝뚝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그대로 이 거래가하고 뭐 함수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거래가도 상당 부분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어떤 분위기, 뭐 고스란히 5대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국내 총생산 증가율 이내로 대출을 관리하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2%, 시작 초반에 말씀드렸죠. 관리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대출 부분에서는 2025년도도 역시 풀리기 어렵겠다. 역시 미국의 기준금리가 뭐 파격적으로 계속해서 인하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관리 수준에서 긴축적으로 가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방 아파트 전체 이 한국의 자산 가치는 상당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는 얘기. 이 부분들 잘 지켜보시면서 틈새를 노리신다면 정말 좋은 골든타임 붙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2025년도 상당 부분 한국 부동산 시장은 엄청난 변화의 태풍이 불어올 가능성 굉장히 높겠다라는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어떤 호재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전혀 지금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손톱만치도 지금 그런 호재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불안정성이라는 엄청난 변수가 지금 터졌기 때문에 그 변수 안에서 뭔가 호재를 발견하고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 가격의 이 탄력성 상당 부분 무뎌졌고요. 이 무주택자, 1주택자 입장에서는 이 저점에서 새로운 아파트 가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기회를 열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아파트 시장의 장이 열릴 수 있겠습니다. 월동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